자, 이 시간은 지혜, 우리가 가장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론 그 기초의 그 초반에 제시한 그 행복 체계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 지혜는 행복이란 목표를 얻기 위해서 행복 3요소를 관리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행복의 본질인 긍정적인 감정을 생에서 최대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는 그 자세나 태도를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해야 할 결심이 필요한데요. 행복을 그 당신의 그 삶의 목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내 가슴 속에 어떤 의식으로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서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는 지침이나 수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외모, 일, 자산, 배우자, 명예, 친구를 원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행복이 삶의 목표라는 것을 명심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결단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나 배우자 등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지혜는 지금까지 삶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생각해온 그런 머릿속에 내 이데올로기 중에서 행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행복하다. 물론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내기 위해서 살겠다.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즐거우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내가 직접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이데올로기를 여기에 있는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내 행복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인가?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은 이데올로기는 내가 버려야 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라 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을 위해서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수정해 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는데요. 조금만 내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것을 바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해서 먼저 제시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첫째는
일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지금 현재를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가슴을 열자, 오픈 마인드를 가지자 하는 주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혜도 쉬운 것 같지만은 그리 쉽게 체화되는, 쉽게 내 마음에, 내 의식에 자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속에서 상시적으로 명심하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어떤 자세이자 용기 있게 실천해 감으로써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지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배움. 그런 배움과 독서. 두 번째, 비교하지 마라. 세 번째는 용기. 네 번째는 정직.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한 자세.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복 지혜를 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필드, 관계 세계에서 늘상 의사결정의 과정이자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갈고 닦는 자세가 필요하죠. 따라서 평생을 통해서 배우고 가꾸는 자기 수련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할 지혜는 최근 유행하는 그 명상과 같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소개할 것입니다. 즐거운 감정이란 필드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도 내 감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게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감정 통제를 통한 효율적인 행복 관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불교의 탐진치 통제, 두 번째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라 하는 것과 하여, 세 번째 가슴 열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상, 이 네 가지를 마음 통제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유형은 의식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뭐 비슷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온 파생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토 확장은 의식 통제 방식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 대한 형태로서 그 들레즈라는 분의 그 철학의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상을 대하는 자세로서 유효할 것 같아서 여기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범주의 각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그 인도의 힌두 철학에서는 절대 자유의 경지, 즉 해탈, 목시아라고 하죠. 해탈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지혜의 수련, 행위의 수련, 헌신, 명상, 지혜는 공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 어떤 행위를 계속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열중한다든지, 내 일을 충실히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통한 어떤 수련, 그 다음에 헌신,
남에게 어떤 커다란 사랑을 계속 주는 것. 그 다음에 명상. 이건 많이 아시죠? 내 마음의 모든 그 어떤 그 의식의 흐름을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키인데요. 그 명상. 이러한 그 네 가지 방식의 어떤 수련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해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정진한다면은 해탈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 네 가지는 그 네 가지를 같이 해도 좋고 또 한 가지를 집중해도 좋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인도 철학이 인정하는 그 수련의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있는 네 가지 말고도 지혜 전체 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열반의 세계에 가듯이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지혜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든 가능하므로 어느 한 가지라도 깊숙이 실천한다고 한다면은 행복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제시한 그 지혜의 내용들은 과거 수많은 사상가나 행복론자들의 그 사유가 곁들인 이 사유에서 저는 하나하나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깊은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어떤 그러한 그 과거의 어떤 모든 행복론자나 철학자들의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해서 나누어서 첨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분명히 시대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보편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상가들은 어떤 사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